여러 당들이 지금 뭐 프레임 놓고 싸우는 모양새인데 더불어민주당도 오늘 아침에는 이 사람 때문에 한바탕 소동을 겪었는데요. 어떤 사람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거두절미하고 어쨌든 나오셔서 다행입니다. 안 그랬으면 아주 불필요한 논란으로 또 소모적인 얘기가 오갈 뻔했습니다. 위기 말씀하셨는데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닥치면 저희가 대정부 질문하다가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나오시지 않는 이런 상황보다 차라리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하고 받고 계시는 게 오히려 위기 상황 대처에 훨씬 더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지금 보신 영상의 주인공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의원인데요. 지난해에 황교안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를 놓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추궁을 이어가던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선수로 나와서 황 총리를 공격하던 모습이었는데 바로 이 이현주 의원이 오늘 왜 주인공이 됐을까요? 이현수 기자, 설명해 주시죠. 오늘 이 소식으로 오전이 상당히 떠들썩했습니다. 야당에선 구야권에선 다 귀를 기울였을 것 같은데요. 이현주 의원이 오늘 탈당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아마 내일 탈당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와서 국민의당으로 가겠다는 건데요. 이제 그동안은 지금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결국 대안은 안철수 후보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며 국민의당으로 가는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의원은 세 번째입니다. 이번 대선 전국에서 김종인 전 의원과 이제 최명길 의원이 탈당을 했고 국민의당으로 이동하는 의원은 사실상 처음인데요. 이게 처음으로 끝날지 아니면 계속 이어질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최 기자 보시기에 더 이어질 거로 보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예, 우선 이현주 의원의 탈당 얘기는 이제 김종인 전 대표가 당을 떠나면서부터 줄곧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현주 의원 아무래도 개헌을 주장했고 김종인의 측근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문재인 전 대표 지지자들로부터 문자 폭탄 세례를 받고 굉장히 댓글도 많이 달리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고생도 심했고 했다고 저와 이제 통화를 하면서 털어놨는데요. 아무래도 이현주 의원이 나오면서 비문 세력들이 줄탈당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것에도 관심이 모아질 겁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면 당분간 줄탈당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얘기 나오는 것이 이제 진영 의원 정도, 구여당에 있었던 진영 의원은 김종인 전 대표가 받아들이면서 용산에서 다시 한번 당선이 됐거든요. 하기 때문에 진영 의원 정도는 탈당을 해서 김종인 대표가 오늘 대선 출마 선언을 했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러한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요. 하나, 박영선 의원이 어떻게 될까? 그것이 비문이 움직이는 굉장히 어떤 선봉장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박영선 의원 어떻게 될까? 박영선 의원은 안희정 지사의 멘토 단장을 맡으면서 굉장히 문자 폭탄도 받았고 했는데 지금 섣불리 결정을 했을까? 이러한 생각과 함께 바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재인 전 대표 측의 선대위 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대위를 구성하면서 굉장히 포용력 있게 박영선 의원 선대위원장으로 앉힐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러한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 그것이 무산될 경우에 박영선 의원이 탈당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것에 무게가 실립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당과 합류를 한다면 제2의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박영선, 박지원, 박남매로 불렸던 의원들이 또다시 국민의당에서 만나서 안철수의 당선을 돕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관측이 나옵니다. 근데 최 기자 분석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아요. 박영선 의원은 아직 그런 의견도 밝히지 않고 아직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 활동하시는데 괜히 말씀 올렸다가 또 한바탕 소달리는 일어나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니 그냥 너무 많이 나간 분석인 것 같고요. 가능성은 나중에 한번 계속 꼼꼼히 취재해 보도록 하겠고요. 아직은 이현주 의원의 단독 행동으로 좀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반 문재인 전선의 선본장으로 꼽혀있는 김종인 전 대표는 대선 출마를 오늘 공식 선언했습니다. 출마 선언식 구석구석을 서한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설립된 중소기업 중앙회. 조금 뒤인 오전 11시 이곳에서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 대표가 19대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와 같은 경제 민주화 실천 의지를 보여주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위기 돌파 통합정부 대통령. 김종인 전 대표가 내건 슬로건입니다. 김 전 대표는 위기 극복 방법으로 경제 민주화 개헌을 내세웠습니다. 경제민주화는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개헌은 우리나라를 바꾸는 시작이지 시작 결과입니다. 통합정부는 당행면한 위기를 국민과 함께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김종인발 빅텐트를 치기 위해 반문재인 기치를 강조하는 것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수습할 대통령을 뽑는 것인데 지난 세월이 모두 적폐라면서 과거를 파헤치자는 후보가 스스로 대세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새가 약한 김 전 대표가 대선을 완주하기는 힘들 것이다 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김 전 대표,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과 정운찬 전 국무총리와 이 통합정부라는 기치로 연대를 모색 중입니다. 그런 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등과의 연대를 타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명실상부 킹메이커로서 입지를 다졌던 김종인 전 대표가 34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전국에 어떤 파장을 남길지 주목됩니다. 네, 서한한 기자, 좀 전에 리포트 보니까 그 속삭이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뒤에 김종인 전 대표가 훅 지나가는데 혹시 김종인 전 대표한테 지적받을까봐 속삭인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사실 뭐 대선 출마를 하는 곳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잔치 자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가서 제가 뭐 물론 저희 취재도 중요하지만 가능성으로서 이 대선에 끝까지 완주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약간 불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름 속삭이다 보니 좀 목소리가 작게 나간 감은 있습니다. 정치부 기자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감안을 하고 얘기가 되다 보군요. 네, 그러니까 이 출마장에 김종인 전 대표가 사실 저 안에 있다가 훅 올 줄 알았는데 이 문 앞에서 손님들을 다 맞이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 상황에서 제가 손님으로 잠깐 간 상황에서 저도 뭐 네, 대선 끝까지 안 할 것 같다고 김종인 얘기하는 전 건 대표 얼굴 보면서 얼마나 뜨끔했을지 참 서한한 기자 얼굴이 선한데 서 기자 얘기했다시피 궁금한 게 김종인 전 대표 공식 출마 선언이 과연 완주로 이어질지 아니면 바른정당, 국민의당 이렇게 다 연대를 묶어내는 역할을 하게 될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개인적인 의견이 좀 전제로 한다면 이 김종인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어떤 상징성, 반문과 그다음에 경제 민주화를 바탕으로 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삼겠다는 부분들, 그리고 개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넓은 텐트를 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경쟁력이 낮은 것도 사실이고요. 때문에 오늘 이 탈당하겠다고 밝힌 이현주 의원의 움직임에도 좀 관심이 쏠리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현주 의원이 이 김종인계로 알려졌기 때문인데 김종인 대표가 이 이현주 의원의 이 후원회장을 맡을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현주 의원의 탈당 자체를 이 김종인계 의원의 탈당이 아니라 비문계 의원의 탈당으로 봐야 되는 게 더 맞기 때문에 당장 어떤 액션이 이현주 의원으로 통해서 시작될 것이다라는 얘기는 좀 힘들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종인 전 대표가 스스로 완주를 하기에는 경쟁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김종인 전 대표가 이번 대선에 어떤 식으로 파장을 가지고 올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뭐 작은 미풍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계속 취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 측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작은 움직임이지만 굉장히 껄끄럽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오늘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면서 더 큰 문제로 발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나오는데 최석호 기자, 2003년 4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문재인 후보는 당시 민정수석이었죠. 그렇죠.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돈의 음주 사고가 오늘 또 다시 의혹으로 제기가 됐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사고가 난 건 2003년 4월 24일입니다. 노 전 대통령의 사돈이죠. 배병렬 씨가 그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그 사고를 냈는데요. 당시 청와대는 음주 사실을 몰랐고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2006년도에 또다시 이 사건이 나옵니다. 언론에 폭로가 됐고요. 경찰의 재조사로 배병렬 씨가 음주를 했다 이런 사실이 밝혀졌는데 당시에도 청와대는 음주운전도 없었고 은폐하려는 의도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도 피해자가 거액을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은폐하거나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썼던 문건이 공개가 됐습니다. 예, 계속해 주시죠. 예, 이 문건이 공개가 되면서 문재인 전 대표가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 알고도 숨긴 것이다.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국민의당이나 이쪽에서는 지금 우병우를 욕할 게 아니고 문재인 본인도 민정수석 때 있었던 일을 어떻게 모를 수 있었겠느냐 해명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최석호 기자가 지금 설명을 해줬는데요. 아까 저희가 만들어 놓은 그래픽 한번 볼까요? 이 문제를 자세히 한번 짚어볼게요. 자, 2003년 4월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이자 노건호 씨의 장인어른인 배병렬 씨가 김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 교통사고가 음주운전이었다. 음주운전 때문이었는데 이게 무마가 됐다라는 주장이 무려 3년 뒤인 2006년에 제기가 됐던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청와대가 음주운전, 은폐 없었다 이렇게 부인을 하면서 끝났는데 이렇게 해서 일단락 된 거예요. 그러니까 14년 전에 벌어졌던 사건 그리고 11년 전에 이미 해명이 됐는데 오늘 또 그 의혹이 들춰진 겁니다. 왜 들춰졌을까요? 이현숙 기자 한 번 더 짚어주시죠. 네, 2003년에 이제 있었던 사고가 2006년에 다시 한번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당시에도 상당히 큰 문제가 됐고 국회 상임위에서도 관련해서 질의가 이어졌었습니다. 그때 당시 문재인 전 대표, 민정수석이었을 때 문재인 전 대표가 알았느냐도 쟁점이었고 당시에 음주운전으로 만취 상태였다는 걸 청와대가 알고 있었는지 그래서 개입을 했는지 그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당시 2006년에. 그래서 그 부분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했고 게다가 이제 피해자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그 다른 무리한 요구를 해서 그렇다라는 약간은 본질에서 흐려진 그런 주장들이 제기되면서 그런 문제들이 2006년에 다시 제기됐지만 해소되지 못한 겁니다. 지금 오늘 논란이 된 문건은 당시에 청와대가 2006년에 해명했던 것과 달리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전 대표가 그 사실을 보고받았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혹이 나올 만한 그런 문건이 공개되면서 다시 한번 재점화된 겁니다. 자, 이현수 기자가 지금 설명을 했는데 14년 전의 사건이 지금 다시 문제가 된 거는 바로 문건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좀 전에 영상이 나갔었죠. 이현수 그렇죠. 기자 설명을 할 때 그거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네, 지금 오늘 문화일보가 단독 입수했다면서 공개한 문건인데요. 저 문건의 오른쪽 위쪽을 보면 민정수석실에서 작성됐다. 자, 민정수석실 민정 1비서실에서 작성된 게 보입니다. 또 사고가 난 2003년 4월 24일 당일날 작성이 된 거죠. 작성 날짜도 2003년 당시 사고가 난 당시였고 그리고 당시 내용을 보면 이제 그 다음날 술이 깬 뒤에 사과를 하고 조치를 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조치 및 건의 내용에 보면 술이 깬 뒤라는 당시에 술 만취 상태였다는 그 사실조차도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저 문건에 따르면 그렇죠. 2003년도 4월 사고 났을 당시에 이미 청와대 그렇죠. 민정수석실이 노무현 대통령 사돈이 음주 사고를 낸 사실을 파악했다. 그렇죠. 파악했다는 거죠. 2006년에 이거를 증명하는 문건이라는 그렇죠. 주장이고요. 네. 근데 저희 사건이 당시에는 불거지지 않다가 2006년에 다시 불거졌을 때 그렇죠. 그때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니 서장과 과장이 그 당시
이 음주 행거를 알았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겁니까? 몰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서모 정복과장의 경우 전화를 받은 건 인정합니다. 받고派出所에 도착하니까 이미 사건 다 지들끼리 끌고 나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음주했다는 것을 여기 당시에 근무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보고를 음주했다는 사실을 은폐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찰관이, 하이직 경찰관이? 일단 조사 결과는 그래 나오고 있습니다. 아닌데 보니까 뭐 전 7시 10분에 났고 전화한 거는 이제 근데 그 경정이 민정수석한테는 보고를 했대요, 안 했대요? 안 했습니다. 자, 2006년 당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벌었던 회의 내용입니다. 근데 당시에도 이 음주 사고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 경찰청 감사관 출석해가지고 음주 사고인 거 파악된 적 없다라고 얘기하고 당시 이택순 경찰청장도 그런 내용 보고된 거 없고 청와대에도 보고 안 했다 이렇게 해명을 한 거죠. 그렇죠. 민정수석에게도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조금 전에 봤던 영상에서 마지막 부분에 나왔는데요. 열린우리당이었죠. 유인태 당시 열린우리당 위원이 경찰청장에게 지휘를 했고 이제 당시에 민정수석에게 보고를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안 했다. 왜 안 했느냐라고 그 뒤에 이제 내용을 보면 그 실무진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을 해서 민정수석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라는 내용도 뒤에 붙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다시 한번 당시에도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정수석이 아니라 2006년에는 비서실장이었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럼 문재인 후보는 당시에 뭐라고 좀 밝혔습니까? 문재인 전 대표 또한 이제 민정수석일 당시와 비서실장일 당시에 민정수석으로서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뭐 그 전에 경찰청장도 그렇게 보고를 했었고요. 당시에도 그 보고 관련해서는 그 정도 수준으로 마무리가 되고 넘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서한남 기자. 그런데 이게 2006년의 일이지만 또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 주자가 되자마자 또 이런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정치권이 공방을 또 벌이는 것 같은데 오늘 그와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민정수석이란 자리는 대통령의 친인척을 관리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챙길 수밖에 없는 영역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한데 무엇보다 당장 내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지금 검찰에 오죠. 때문에 이 논란이 더 불거질 것 같습니다. 이 국민의당에서 이를 놓고 당연히 먼저 논평을 냈죠.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이 사건의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고마해라라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의 질문에 답할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문재인 후보는 당시 제1민정비서실로부터 관련 사건 보고를 받았는가? 문재인 후보는 피해자인 경찰 임모 씨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있는가? 문재인 후보는 경찰에 대해 해당 사건을 무마하는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있는가? 예, 문재인 후보 대세론을 앞세워서 달리고 있는 후보인 만큼 각 당의 또 공세도 심해질 것 같은데요. 문재인 후보 측은 뭐라고 해명을 할까요? 최석호 기자, 해명 나왔습니까? 네, 아직 공식적인 해명은 나오지 않았고요. 그 대변인격인 김경수 의원이 지금 시각이 5시에 11분인데 잠시 후에 그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 측 캠프를 확인을 해보니 문재인 전 대표는 당시에 정말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덮을 이유가 뭐가 있겠냐. 알았으면 내가 덮을 이유가 뭐가 있겠냐. 그리고 다 해결된 일인데 왜 이 시점에 또다시 이 문제가 나올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잠시 후에 김경수 의원 브리핑이 시작되면 시청자 여러분께 최대한 빨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도 문재인 전 대표 측은 좀 굉장히 악의적인 보도다. 당시에 이미 2006년에도 당시 불거졌을 당시에도 본인까지 보고가 안 된 상황임을 얘기했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러냐고 그러고 또 민정수석실 자체 내에서 생산되는 문건이 하루에도 수십 건인데 이런 거를 다 어떻게 민정수석이 다 확인할 수 있겠으며 그걸 다 어떻게 보고를 받겠느냐 이런 해명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